오늘은 그 첫 번째 실습으로서 연구 문제 만들기. 실제로 연구 문제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가 없으면 연구 주제 후보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연구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 연구 문제가 뭔가? 그리고 연구 문제 역할, 연구 문제 세 가지 원천, 그리고 질적 연구 전통에 따른 연구 문제 형태 를 살펴보고 연구 문제가 갖춰야 될 조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연구 문제의 개념은 이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경험, 체험을 알고 싶으냐? 아니면 문화적인 특징을 알고 싶으냐? 네? 아니면 집단 간의 차이를 알고 싶으냐? 이 연구 문제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선, 발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성, 연구자로서의 어떤 통찰, 연구자의 관심,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 사실 중립이라는 개념이 개념상으로만 존재하죠. 중립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정치적 중립 얘기하는데 정치적 중립이 어디예요? 없어요, 그런 거. 완벽한 원이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좀 했으니까. 연구자의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연구 문제가 만들어진다. 연구 문제는 이후의 연구 방법, 선택, 자료의 자료 수집의 방법, 그리고 자료의 유형에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석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 자, 연구 문제의 원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연구가 촉발되었다. 아니면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촉발되었다.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에 의해서 만들어져도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논문을 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막 반짝이는 아이디어,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의 탐구를 위한 적절한 연구 방법론,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중요한지를 이제 자기 연구 문제의 원천을 밝히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강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어떻게 찾을 거냐? 질적연구대학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지도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일상적인, 이제 지금 그 산업안전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자기 일상을 돌려보세요. 내가 자주 가는 작업 현장에 있다 그럼 거기 가서 보세요. 그곳에 있어요, 문제는. 그곳에 있다. 이분은 군인인데 하루는 자기가 근무가는 그 군 부대 안에 체육관이 큰 게 있었대요. 거기서 막 지나오는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그곳을 들어가 봤더니 전쟁에서 이제 저렇게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한 40~50명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게 다가온 거야. 야, 전쟁에서 팔다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근데 궁금해지게 된 거죠. 정말 고난과 역경이 마주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나날들이 펼쳐지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개인적 경험으로 시작하고, 문헌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열심히 탐구를 하다 보면 틈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 틈들을 찾아내서
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사건들 연구를 많이 하죠. 9.11 일어났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물들이 나왔죠. 또 사회적으로 막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화 같은 것, 뭐 프로즌 같은 거, 겨울왕국 이런 거 나오면 그거와 관련한 논문들. 킹스 스피치라고 아셔요? 영화? 그 영화 25번 봤는데, 왜냐면 그 영화를 이용의 이론으로 분석한 챕터가 제 박사 논문에 하나 들어갔어요. 찾아보니까 이미 제가 쓸 때도 논문이 여러 개 나와 있더라고. 그 킹스 스피치를 이제 심리학, 정신 분석학 관점에서 이제 분석해 놓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우리 같으면 며칠 전에 그 부산이었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수리하다가 사고 당한 청년 얘기, 그런 얘기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나 연구 문제를 도출을 한다. 그럼 뭐가 연구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 여기. 부산 동래구네요, 그죠? 27, 27살 A씨가. 자, 실제 연구, 질적 연구 방법론별로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연구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빨간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외부인으로서 한번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사를 좀 해주세요. 만약 문화기술주를 한다. 문화기술주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죠? 해석적 패러다임 연구 방법론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적인 공유 집단, 그들의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상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문화 혹은 문화 주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하여 연구 문제를 제시할 때는 어떤 문화 공동체의 어떤 문화적 주제를 탐구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소비자, 문화 공동체죠. 문화 주제가 뭐냐? 종교적 가르침과 현대 소비 문화의 물질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타지 고향 팀 커뮤니티. 그러니까 나는 보스턴 출신에, 그래 보스턴 레드스탁스를 팬인데 저기 LA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스포츠 팬은 참여 과정에서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건설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직업 문화는 어떤가, 가능한 연구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문화기술주를 한다면 어떤 문화 공동체, 어떤 문화적 주제를 탐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산업 분야를 문화 공동체로 두면 되죠. 건설이면 건설, 혹은 화학이면 화학, 아니면 IT면 IT. 또 세분화 시킬 수도 있겠고. 현상학적, 현상학은 예를 들어 생애사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생애 주기 쭉 10년 이상 몇십 년간의 어떤 생애에 대한 삶의 여정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현상학은 탐구 대상이 되는 체험, 그 체험 하나만 딱 잡고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어떻게 이제 현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체험의 본질
본질을 한번 이해해보고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중재를 실천하는 중재자의 중재 체험은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중재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 그 중재 체험은 뭔가? 성범죄자를 상담하는 이 성범죄자 상담자의 상담 체험은 뭔가? 도대체 그들이 공유하는 그 체험이 그 본질은 뭔지 깊숙이 내려가서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질적 연구가 그 상대적인 인식론을 취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란 여러 개인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진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연구자가 보고 B라는 연구자가 보고 하면 이 두 사람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그 본질이라고 한다면 본질은 말 그대로 본질이죠. 그 근본.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거여야 하는 건데 이러한 점에서 이제 현상학적 연구가 비판을 받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적 연구자들은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적인 진리 차원에서의 본질은 아니고 그 맥락, 그 연구자가 볼 때 최대한의 어떤 그 본질로 타고 내려가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이 체험이 키워드, 체험이 중요하고 탐구의 대상이 되는 체험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중재 체험, 이건 수감된 자식과 관계하는 부모의 체험. 그러니까 수감된 자식과 함께하는 부모들이라면 그 수감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이런 체험을 할 거다라는 것을 그 기제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는 거죠. 산업재해로 절단장애를 입은 노동자의 재활 체험은 무엇인가? 그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체험, 그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보이는 형태로서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몸이 담고 있는 정신, 마음, 어떤 무의식 이런 것까지도 다 담은 그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탐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물리적인 장벽, 어떤 심리적인 고통, 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인간적, 관계적인 측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런 모든 측면들이 이 절단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활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을 해 나가는지 그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거 이론.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탐구자 하고자 하는 현상. 아까 근거 이론 했는데, 아니었죠. 그 연구의 초점은 과정, 상황, 맥락, 전략, 유형 등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특정한 현상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문화,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론.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이 집단의 문화적 특성은 뭐다? 이 직업군에 들어와서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전문성의 발달의 단계가 뭐 첫 5년 동안은 이러하고 그 다음 5년에서 10년간은 이러하고 이렇게 혹 3단계 혹은 4단계 무엇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의 발달 단계를 거치더라. 이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근거 이론을 사용을 하면. 실행 연구. 적용과 개선입니다. 연구와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실행 연구죠. 그러니까 연구도 하면서 그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실천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실행 연구죠. 하여튼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제시되어 있죠. 산업안전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A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 집단에 고안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죠. 적용을 하는 거죠. 한 사업체 혹은 뭐 한 산업군에 적용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연구를 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를 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뭔가 지도를 교육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직접 바로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안전성이겠네요. 우리는 그 산업안전 분야니까 사실 한 가지 아까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도 느낀 생각인데 우리 주체와 객체 주체와 타자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산업안전과 산업안전에서 현장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주체자로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될 대상 혹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 간주가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실행 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방침 혹은 규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 적용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미묘한 그 생산자와 관리자 간의 어떤 이 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생산 관리팀은 그야말로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생산자는 노동자인데 뭐랄까 그들이 지도를 받아서 따르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진 한도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이제 과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생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잔업이나 철야 야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생산관리팀에서 와서 부탁을 하죠. 제발 잔업 좀 철야 좀 해달라. 그럼 이제 잔업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노동자들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일단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퇴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yes or no를 하는 것을 자기의 뭐라 그럴까 위치성을 비로소 이제 찾게 되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고 몇 년 전에. 지금도 사실 거기 제가 근무하던 회사 유튜브 동영상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그곳에 제시된 나와 있는 인터뷰에서 관리자와 생산자 대화가 나오는데 그 서로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런 점 봤을 때 과연 이런 어떤 지시성의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처방이 내려갔을 때 과연 그 근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접 가서 보고 대화해보고 정말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 아까 소개한 세 번째 그 연구 있죠. 그 대규모로 인터뷰한 연구 보면 생산성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내가 무시했다라는 이야기 반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갈등을 하는 거죠. 근무자들. 그러면은 관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갈등 요소를 줄여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들도 근로자들을 어떤 정책 혹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에이전시로 간주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적 문화가 워낙 다르니까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사장님이 굉장히 독특했었어요. 하루는 일본을 어디 견학을 갔다 오시더니 회사에서 무슨 운동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개선 운동인데 학교에 오면, 학교가 아니고 회사에 오면 회사 들어오기 전에 구호를 막 외치게 하세요. 구호를. 그 구호가 지금도 기억나요? 해볼까요? 네. 아니, 나요.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오늘도 나는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고 나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주위 공장, 그걸 좀 아침마다 보고 웃죠. 근데, 정말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회사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제 도입한 그 개선 제도가 뭐냐면, 이제 작업자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뭔가 개선보다 그것을 근무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거든, 생산성을 높이는 거든, 안전성을 높이는 거든, 자기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스패너하고 벤치를 이렇게 놓았던 것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놓은 걸로 할래. 자리를 만들면 이거 하나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에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막 50개, 60개씩 해요. 부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일기도 쓰면 일기도 쓰고 날짜만 카운트 해가지고 등수별 해서 상도 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개선은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야지만이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장기 근속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근무할 때 30명 남짓했거든요. 중소기업 회사인데. 지금은 100명이 헐 넘는 것 같은데, 그때 근무했던 선배, 후배들 막 다 있더라고. 사진 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왔는데, 하여간 이 실행연구와 관련해서 사실 근로자들도 실행연구 참여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측면. 항상 객체로서, 대상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 또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더 좋은 연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이 독창성, 참신해야 된다. 그리고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자신이 선택한 연구 패러다임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며, 학문적 배경, 여러분들이 있는 학문적 배경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야 된다. 아까 학문적 배경에 따른 연구 문제를 나왔죠. 경험을 탐구를 할 건지, 문화를 탐구를 할 건지, 이론을 만들 건지, 연구 문제에서 그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통 가능한 적절한 학술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우리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좋은 연구 문제. 어떠한가? 무엇인가? 어떻게 뭐 되는가? 특징은 뭔가? 어떻게 뭘 하는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가? 비판적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지갑하고 억압하는가? 좋지 않은 연구 문제. 원인은 뭔가, 효과는 뭔가, 영향은 경우에 따라 좀 쓸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죠?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것은 우리가 질적 연구로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실행연구 같으면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해서 해봤더니,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응답을 하더라. 그렇게 이제 진술해 주는 정도.
그렇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80% 어느 정도 수준만큼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교육 혹은 학습의 경험을 진술해 주는 정도,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밝혀주는 정도, 그것만 해도 이게 이렇게 의미가 이 정도 있었는가 보다,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정도. 예. 그래서 이 조업료 연구 문제, 일단 술부를 잘 보시고, 활동지를 하나 드렸는데, 가능한 만큼 한번 해보세요. 그 1, 2, 3, 4번. 4번이 중요한데, 너무나 완벽한 연구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